금리 동결에 대한 그 뉴스들이 너무 경제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동결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분석도 없습니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자,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동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인데요.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에게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다음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왜냐면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1.25%예요. 다음 달 가면 아마 1.5%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달러를 갖고 있는 자본들은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하죠. 다 빠져나가죠. 은행에만 넣어놔도 연리 1.5%, 1.25%를 그냥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근데 안 나가요. 우리나라의 증시에 있는 또는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대려 안 나가고 있어요. 왜 안 나갈까요? 얘네들이 달러 들고 온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돈 들고 있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서 투자를 했거나 미국에 있는 돈을 빌려갖고 갖고 들어온 놈은 세상에 멍청한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둬도 1.25%를 먹을 수 그렇지. 있는 금리 차가 있는데도 안 나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본들 중에 진짜 순수한 미국 자본이 아닌 것 같은 놈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를 지금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샀네 안 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외국인들은 다 머리가 시커멓고 한국말 쓰는 놈들이라는 거야. 이름에 꼭 한국 한 글자 들어가 그렇지, 있고 뭐 이런 무슨 애들? 뭐 알렉스 한 리처들이 뭐 이런 거. 알렉스 한 뭐 이런 거. 참, 하필이면. 줄리킴 뭐 이런 거. 줄리킹, 알렉스 한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왜 안 올렸냐? 물론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이것들이 은행하고 이미 짠 거야. 만일에 은행이 이거 나가는 거를 걱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동결을 못 시키는데 그렇죠. 우리 안 나갈 거야. 지금 우리 여기서 뽑아 먹을 게 얼마 많은데 니들이 이제 조금 거지되면 내가 전부 쌍가스에다 훑어버리려고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금리 1% 보고 들어온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왜 난 송 작가님이 자꾸 그 알렉스 한, 줄리킴 이런 부류처럼 보이지? 내가 있었으면 진짜. 그런 짓거리 했겠지? 어. 없길 천만다행이야. 네, 없어서 다행인 줄 알아. 너무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금리 역전 상황 속에서 왜 안 올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죠. 이제 외국에서 추가 투자? 이거 생각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높은데 네가 일본 사람이야. 그럼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넣겠어? 미국 은행에 돈을 넣겠어? 외국인 자본 이제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와요. 있는 놈 안 나가는 건 이상한 건 첫째 친거고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들어오는 애들은 이거는 금리 따먹으러 안정적인 수익 보러 오는 놈들 아니야. 투기꾼이나 들어오지 이제 안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왜 이런 위험성 속에서 금리를 못 올리느냐? 지금 국내 은행을 비롯해 갖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 조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IMF 때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채 내놔봐도요. 공기업 회사채를 내놔봐도 8% 10% 아니면 사가질 않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불과 1년 전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0%였어요. 그때는. 10년물이 제로였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1년에서 3년짜리 기업채들 꺼내놓으면 한전이 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일반 기업들은 다 10% 이상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10% 이자 물고 이 고유가 상황에 부가가치 없고 수출 계속 들어두고 이 상황에 어떻게 그 기업이 견딥니까? 못 견디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못 견디는 거 둘째 치고 이제 조달이 안 돼. 자, 이미 계속해서 만기 도래해갖고 들어오는 옛날에 막 3% 4%에서 쓰던 채권들이 이제 다 만기 돌아와서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부도나. 근데 신규로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안 나가. 그래서 그 돈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로 돌려갖고 땜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끝까지 은행만 믿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은행이 튼튼하냐 이거지. 나는 앞으로 이 사태 이후에 조만간 한은에서 은행의 지급준비율 낮춘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 현재 10% 이상 지급준비율을 유지하게끔 돼 있는 규정을 낮춰가지고 중국처럼 5%까지는 못 내리겠지만 1, 2%라도 내려가지고 추가 대출을 더 돌려갖고 기업들을 안 살려주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망하게 생긴 지경에 간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가가 5%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우리가 잡는다고 하지만 소비 부진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물건을 못 사서 물가가 안 오르는 거지, 이미 시중 물가는 다 올랐어요. 지금 정부가 통계를 아예 안 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장바구니 물가를 가갖고 계산을 다 해보시면 올랐어요. 거의 30% 올랐다고. 맞아요. 진짜 다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정말. 아, 내가 좋아하는 쿨피스가 원래 950원이어야 되는데 1150원을 하더라니까. 아니 아이스크림도 1,500원짜리가 이제 2,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30% 이상을 올랐는데 국가는 무조건 도매 물가 기준에 5%도 안 올라가 또 우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물론 슈퍼에 가서 소주를 사 먹으면 1,200원이지만 그거는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현재 4,000원, 5,000원 하는 거고, 그게 6,000원 된 강남이나 이런 데 6,000원, 7,000원, 10,000원 간다 소리도 있을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못 쓰니까 물가가 올랐구나라는 거를 엄두를 못 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굶고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다 소비를 스스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게 견디는 거라고. 지금 우리 맞아. 제 같은 경우 지금 쇼핑몰 업계를 비롯한 이 직접 C2C 하는, 아니 B2C 하는 기업들 매출이 30%, 40%씩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물류회사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물류회사 두 군데가 지금 둘 다 망하게 생긴 지경이야. 물류가 움직이질 않아. 배송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해 버린다는 거는 이걸 그대로 두겠다는 거거든. 물가 상승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 신호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경제 전문지에서도 이걸 언급을 안 해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전 세계가 전부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안 올리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대한민국 기업과 은행이 망하게 생겨서 지금 이걸 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오히려 반대로 낮추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망한 나라가 있죠.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그거 했다가 지금 난리 났어요. 환율이 거의 40% 가까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지금 난리 난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꼴 나는 거예요. 우리 환율이 현재 1,300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 상반기 넘어가기 전에 다시 1,500원 선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그때 가야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요. 네? 우리 물건이 헐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고환율 정책을 또 처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열고 있는 거고, 소득은 완전히 제한해서 오히려 실질소득 줄었다잖아요. 26년 만에. 우리 국민 소득은, 실질 소득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걸 내비두고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공공요금 물가를 더 올려갖고 지금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나마 송작가 TV몰은 저희가 가격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올리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못 올려도 싸도 이제는 겁이 나는 거야. 물건을 살 수 있는 엄두가 잘 안 나가지고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생각하면서 돈을 정말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먹거리 네. 관련해서는 좀 아끼게 되죠. 아끼게 돼요. 그동안 미국이나 외국하고 금리 차에 있어서 늘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땡겨서 올렸어요. 올리면 올린다고 예상이 되면 미리 올려갖고 그 충격을 예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려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어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이 위기는 우리 서민들은 물가 위기예요. 이 재정 위기가. 근데 앞으로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면 지금 계속 무역 적자는 지금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씩 나고 있죠. 외환보유고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나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무역 적자가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떨어뜨려 버리면 한국 돈의 값어치는 앞으로 폭락하게 터키 같은 위기를 맞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그 위험성을 각오하더라도 기업들,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자율을 계속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야. 이자율을 오르면 일단 건설업체들부터 줄줄이 다 망할 거거든요. 그리고 건설업체가 망하게 되면 은행이 망할 거고. 부동산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대폭락을 하겠죠. 왜냐면 이자를 못 이겨갖고 시장에 투매를 던지게 되는 부동산들이 늘 거고 신규 분양 자체는 아예 안 될 거니까. 현찰 들고 살 사람 아니면.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이제 디플레이션이 와요. 돈이 떨어졌는데 소비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외환이 전부 다 바닥이 납니다. 우리가 외환이 바닥 나면 우리 돈을 믿고 누가 우리한테 물건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입 수출이 정지가 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IMF가 그래서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 IMF 상황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치면 그때는 그때 겪었던 거랑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커요. 그때 봤던 손해, 그때 우리나라 국부 절반쯤 날라갔다고 치면 지금 아르헨티나처럼 100이 날라갈 거예요. 국부 100 중에 99가 날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고 우리나라 채권을 점점 사는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부도나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채권 이자가 현재는 뭐 4%, 6% 요 정도까지 올라갈 전망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가 부도가 나면 채권은 말 그대로 휴지가 되겠죠. 그리고 휴지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못 빌립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할 때 걔네들이 옛날 채권 받고 거기에 이자 400% 이렇게 때려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신인도하고 경제 건전성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주도하는 게 하는 은행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금융시장 리스크 강화를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금융소비자라고 하는 게 기업과 개인을 다 합치는 거지만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다는 거야. PF 부도 날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강행하고 이 문제를 떠드는 놈,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는 언론이나 기자들을 잡아 쳐넣겠다는 협박인 거야. 아마 모르긴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이거 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게 시작된 거지만 그때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아마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가지고 신용도는 또 한두 단계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예 발표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외국 언론이 걱정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매일같이 나왔어. 한국 경제 위기다 어쩌다. 실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아무 기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건가요, 이게? 정말 열받는 상황인데, 열받는 건 둘째치고 나라 망하면 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복구할 거냐고. 힘들어지는 거 서민만 힘들어지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IMF까지. 지금 있는 방식대로 한 달에 100억, 200억씩 이 돈을 까먹으면요.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 있다고 하는데 우스워요. 저거 다 날라가는 거는. 저 3천억 중에 우리나라 금고에 들어와 있는 돈은 1,000억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외국에 보관돼 있어요. 기업체들이 해외 자산이나 이런 데다가 유보시켜 놓고 국내로 안 집어넣고 이거 다시 재료 사야죠. 이거 우리 사업해야죠. 이거 기업 유보금으로 해외로 빼돌려 놓고 있는 중에 일부 신고하는 금액들이 2천억 달러 가까이 돼요. 이 외국인 포함 금액까지. 그럼 3천억 중에 1천억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만일에 기업들이 이거 불어나 수출 기업들 이렇게 돼? 그러면 얘네들이 하겠어요? 그 돈 풀겠어요? 환율 올라가면 수출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은 더 좋은데? 수익도 좋아지는데? 나라 망해갖고 IMF 오면 인건비 반으로 깎자 그래도 되는데? 그 고통을 기업들은 100% 누리고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은 그 고통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겁대갈 없이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언론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면 알짜로 우리 기업들이나 주식들이나 부동산을 먹기 위해서 지금 다 돈 싸들고 다 지금 딱 그 느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밑에 악어들이 다 입 벌리고 그렇지. 딱 그거야. 그래서 이 균형 너무 잘 잡는데 확실하게 줄을 끊어버릴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악어 밥으로 경을 던져주고 싶다.